유전학은 사실 너무 생물학적인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뺐고요. 그래도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의 일부분에 이제 손상이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렇게 까맣게 발생이 돼요. 근데 저거 자체로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복제가 돼가지고 둘 다 염색체가 저렇게 정보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종양으로 발전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암이 대표적인 이제 돌연변이 하나이고요. 사실 돌연변이는 너무너무 많고 너무 우리 안에도 지금 몇백 개가 있고 그러니까 다 발휘되는 어떤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유전 정보가 변하면서 유전 형질이 달라지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라진다고 해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건 또 위험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원래 인간의 본연의 성질이 아니라 뭔가 좀 특출난 장점으로서 돌연변이가 또 이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암은 정말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공감각 같은 내용도 돌연변이로 볼 수 있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뭔가 남들에 비해 좀 다른 좀 특별한 그런 그러니까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돌연변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내용이고 여기 1번 부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불과 몇백 년, 한 5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비과학적인 어떤 원인에 도달한 그렇게 비과학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여지고 그게 시로 책에 있는 사진들을 또 가져왔는데 결합성생화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정치적 결합으로 마치 해석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전쟁을 끝내고 휴전을 선언한 날 결합성생화 태어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이런 비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이성적인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내용이 굉장히 진실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마녀 마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성행했던 시절이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이런 잘못된 그 관념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서서히 이 종교적이나 이런 해석이 아닌 정말 그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도출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략을 했고요. 그거는 책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괴물성, 시각 문화에서의 인간 괴물이라는 책을 또 가져왔어요. 이거는 여러분께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좀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좀 재밌었던 거는 여기서 다루는 게 돌연변이라기보단 사실은 어쨌든 괴물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정상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한 타자로서의 역할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괴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괴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 책 안에 어쨌든 이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좀 더 완전한 인간이고 뭔가 얘네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고귀하고 뭔가 어떤 그런 가치를 갖는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과는 좀 별개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루는 주변 세계를 규정하는 인간은 자기네 규정하는 타자화를 통해 사회 속에서 개인의 위치 또는 정체성을 강화하지 않아. 그러면 이는 동시에 타인의 그릇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그러면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당연하죠. 우리 인간은 언어를 배우고 숫자를 공부하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인지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 인지가 뭔가 타자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이제 규정을 하면서 점점 그 타인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더 무심해지고, 그러니까 골수를 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제 스스로도 경험적으로 이거를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에 대한 어떤 탐구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뭔가 그 상대의 어떤가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의 특출나거나 아니면 특이점을 가지고 뭔가 그거를 약간 존중하기보다는 그게 없는 나를 약간 공경하거나 그거를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뭔가 어쨌든 여러 면에서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괴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되게 신기하다 혹은 뭔가 좀 더 다른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더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내가 어쩌면 얘를 되게 타자화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텍스트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내면에 그런 잘못된 어떤 유전학적인 형질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그걸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길어서 어쨌든 결론은 모두가 돌연변이다 라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요즘에 유전자 그 테스트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 없다. 왜냐면 유전자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약간 그런 게 나는 부모님한테 이런 거 물려받았으니까 평생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그쵸. 내가 살아가면서 뭘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 계속 그 아까 메타화? 그게 멘틸화? 그게 발생하면서 계속 맞아요. 바뀐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유전자 검사 이런 거 사실 좀 막 완전히 다 틀렸다라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 왜냐면 그래서 쌍둥이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사주.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뭐가 더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유전자랑 변화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영향이 크냐 했을 때 후천적인 게 더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가치를 영위하면서 사시겠지만 이 힌트는 진화에 대해서 이 진화를 보면 조금 힌트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화론은 생물이 다양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다른 전문가가 everything changes라는 의미가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항상 뭔가 상승곡선을 그리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 유전자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다 보니 결국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것도 다 생명체가 다양해지기 위한 어떤 그냥 너무 의도적인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있어야만 이렇게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을 좀 부셔야겠다. 네, 애니메이션 너무 어쨌든 장벽 화물 연기가 필요한 것 같다. 네. 그 대자연을 좀 넣은 이유가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도 다양한 우리는 인간이라는 인종은 하나지만 인간 안에도 다양한 그 돌연변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결국에는 자연의 섭리대로 우리가 이제 진화할 수 있게 그 밑바탕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여타 동물과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으로 그런 기득권 권력을 쟁취하고 그런 싸움의 양상이 아니라 좀 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바로 챕터 2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지점이에요. 지금까지 좀 어떠세요? 재밌어요? 괜히 생태주의라는 말 써가지고 어려워하실까봐 단순히 그냥 인간이 중심이 아닌 생태계를 중심 추구하는 사상이라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는 모든 다른 동물과 다르지 않고 우리는 모두 그 다른 동물들이 진화한 것처럼 그 진화론의 배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생명체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 그 얘기도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지능이 높아지는 거는 결국에 인간은 지능이 높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 뭔가 누군가를 따라 뭉개고 뭔가 내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지능이 더 주어졌다 라고 해가지고 재밌었고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펠릭스 가타리가 갑자기 좀 등장해요. 근데 왜 등장을 하냐면 이 가타리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좀 각자의 특이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돌연변이랑 굉장히 맞붙는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봤어요. 이거는 좀 길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읽어요. 각자 읽어요. 근데 소리 내는 게 목이 아플까봐 괜찮아요? 어떠세요? 조금 졸릴까봐. 그러면은 졸리시지?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